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얼굴 지방 흡입, 그러니까 몸의 지방 흡입 말고 얼굴 지방 흡입을 어떻게 동안 성형에서 사용하는지, 또 동안 성형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방 주입, 그러니까 지방 흡입의 정반대죠. 지방 흡입하고 지방 주입하고가 각각 어떤 적응증,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우리 김학영 원장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실은 동안 성형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지방 흡입, 빨아들이는 것 말고 지방 주입을 더 많이 사용해요.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지방 흡입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방 주입의 정반대죠. 지방 세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세포, 얘를 없애는 거죠. 지방 세포. 이게 지금 지방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오렌지 주스에 이렇게 과즙이 들어있는 그 오렌지 주스에 보면 이렇게 과립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렇게 어떤 완전히 액화되지 않고 이렇게 걸쭉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걸쭉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일종의 주머니에 쌓여 있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크진 이 세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포라는 것 자체가 포대기에 이렇게 쌓였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무언가에 쌓여 있는 구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지방 흡입이라는 것도 이 세포를 끄집어내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는 지방 주입이라는 것도 이 세포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살게 하는 거죠. 네,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포를 끄집어내는 건데요. 단순하게 세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끄집어낸 자리에, 지방을 빼낸 자리에 흉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빼낸 자리가 그냥 비는 게 아니라 딱딱한 흉살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방 흡입하고 나서 울퉁불퉁해졌다. 그런 거는 바로 그 흉살이 울퉁불퉁해진 거고, 딱딱해졌다. 역시 그 흉살이 생긴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이 흉살을 만드는 게 바로 지방 흡입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 같은 데는 조금 울퉁불퉁해도 뭐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얼굴 같은 데 울퉁불퉁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사실은 지방 주입도 똑같이 울퉁불퉁할 수 있잖아요. 지방 주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입한 부분 주변에 흉살들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들을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큐 스컬프, 그러니까 아큐가 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침으로 우리 몸을 침으로 이 연부 조직의 모양을 다듬는, 조각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큐 레이저, 그러니까 침으로 놓는 레이저, 그러니까 아큐 펑처. 이게 우리가 침이 아큐 펑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침으로 놓는다는 개념이고, 침으로 놔서 피부 쪽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지방에 직접 자극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여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듯이 원래 레이저라는 건 이렇게 광원에서 피부로 직접 이렇게 쏴주는 거죠. 공기를 거쳐서 이제 피부 표면을 치료하는 방법이 레이저 치료죠. 저렇게. 예. 근데 저 안쪽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광 케이블에 담아서, 광 케이블에 저렇게 껴서 레이저를 보여드리려고 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광 케이블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 케이블 끄트머리를 통해서 마치 침같이 뾰족한 걸 통해서 레이저를 피하층으로 보내준다는 뜻이죠. 네, 광섬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광섬유를 사용하는, 네. 이게 사실 레이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우리 핸드폰에 있는 저런 빛도 저렇게 옮겨다 주는 거죠.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시술하는 과정이 저렇게 이제 레이저가 바늘 끝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늘 속에 이제 저 광 케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침, 아큐펑처, 그러니까 카테터라고 그러죠. 근데 카테터라는 게 결국은 주사 바늘인데 끝이 뭉툭한 주사 바늘이 카테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넣어서 안쪽에 우리가 희미하게 비치는 그 빛을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저렇게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저 안쪽에 지방은 녹이고 그 안쪽에 고르게 흉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떤 선생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 아큐스컬프 저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맞아요. 저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너무 얕은 층으로 가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리고 울퉁불퉁해지다 못해서 사실은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가 그냥 단순한 지방 흡입보다는 훨씬 더 조금 적극적으로 조직을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선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바로 그걸 조심하라고 저 불빛이 바깥쪽 피부에서 이제 적당한 정도로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불빛의 강도를 보고 알 수가 있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을 이제 이렇게 빼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거 걱정 많이 해요. 지방 빼면은 축 처지지 않아?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 빼면은 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지방을 빼게 되면은 이 목 위쪽으로 올라가 붙죠. 왜 올라가 붙냐 하면 지방 빼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리는 흉살이 위쪽에 있는 살하고 붙어서 저렇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턱 라인을 잘만 하면 피부가 적당히 너무 많거나 그러지 않다면 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지방 흡입 후에 피부가 딱딱해졌다? 예, 지방 주입한 다음에도 딱딱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흡입이나 지방 주입이나 모두 지방 세포를 옮기거나 제거하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흉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흡입, 지방 주입 모두 다 딱딱하게 만들고 또 그 대상이 되는 건 지방 세포다 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저 뒤쪽에 네? 있죠. 네. 찾아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학영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얼굴의 지방 흡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년의 얼굴 지방 흡입은 조금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이야기할 때 눈, 코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전체적인 비율과 얼굴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계란형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 의사들은 V라인, 계란형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하안면부의 부피를 빼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수술과 시술을 다 각자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흔하게 이중턱 혹은 턱 라인 그리고 심부볼 이쪽에 지방 제거를 해서 하안면부의 부피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 한 35세 이하에서는 흔하게 많이 하는 수술이고 특별히 부작용이 없이 효과가 만족스러운 수술이라서 참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심부볼 지방 제거는 보통 하안면의 앞부분의 윤곽을 해결해주고 지방 흡입술은 이 턱 라인 그리고 턱 아래, 턱뼈 아래 이 이중턱을 해결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통통했던 연예인들이 살이 빠지면서 아주 예뻐지거나 잘생겨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연예인분 아니더라도 살 빠지고 용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중년 분들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얼굴 살이 빠지고 덮고 있는 피부가 탄력 있게 붙지 못해서 오히려 처져 보이고 늙어 보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풍선이 바람이 빠져서 작은 풍선이 되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 풍선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먹었는데 얼굴에 지방이 많아서 좀 얼굴이 커 보여서 지방을 빼고 싶다. 방법이 없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중년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방을 빼는 것과 함께 그것을 감싸고 있는 탄력이 떨어진 피부가 적절히 수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답이 없구나가 아니라 네네. 최범계님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동안 성형은 20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50대 분한테 30대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나이보다 대략 한 10년 내지 15년 전이 목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야죠. 근데 답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력이 떨어진 피부가 적절히 지방을 뺀 만큼 수축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사실은 안면거상을 되게 많이 하는 병원이고 안면거상으로 탄력이 떨어져서 남는 피부를 제거하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안면거상이라는 것 자체가 남는 피부를 제거하고 밀착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같이 하면은 효과는 매우 좋고 또 찌그러지거나 아까 찌그러진 풍선처럼 처지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나왔을 때 안면거상에서 얼굴이 작아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얼굴 지방 흡입으로 살 좀 줄이려고 이제 성형외과에 그냥 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 안면거상 수술을 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방 흡입보다 더 큰 수술이고 회복 기간도 문제고 하니까 안면거상보다 조금 덜 침습적으로 권하긴 다 권하는데 이제 네네. 못하시는 네.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네, 많이 권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피부를 수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턱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방 흡입을 많이 하는 부위이고요. 중력의 영향으로 살이 별로 없으시고 뚱뚱하지 않으신 분들도 턱 아래 지방이 축적되면서 이중턱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면 거상을 하면서 지방 흡입을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먼저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은 우리가 아큐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방을 녹이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 아까 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거석 저쪽. 네네네. 네. 레이저가 진피 아래서 광섬유를 통해서 지방의 조사가 되면은 지방을 녹이는 작용도 하지만 피부 바닥을 미세하게 화상을 입혀서 피부가 쪼그라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콜라겐 생성. 우리가 그렇죠?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좀 쪼그라드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에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피부에 화상을 입어서 위험한 건데 적당하게 이제 조사가 된다면은 피부가 조금 수축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에서는 물리적인 지방 흡입뿐만 아니라 피부 수축, 이 빠진 부피만큼 피부가 수축할 수 있도록 아큐레이저를 동반해서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이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엘라스틱 꿈이라는 실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이고 피부에 탄력이 적어서 아큐레이저를 이용해도 자연적으로 턱 아래 피부가 턱에 바짝 붙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목 아래 피부를 실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바짝 턱에다 붙이는 과정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목 부분에는 일반적인 실보다는 엘라스틱 꿈이라는 이 탄력 실을 사용하고요. 이 폴리에스테르와 실리콘 조합으로 돼 있어서 인체에 해가 없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목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 라인에 가장
자연스럽게 적합한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 아래에서 지방 흡입을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피부가 들러붙기는 하지만 조금 탄력이 부족해서 덜 들러붙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 엘라스틱굼이라는 실을 통해서 목 피부를 목 라인에다가 물리적으로 바짝 붙여준다,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귀 앞쪽에, 귀 뒤쪽에 약 1cm 정도의 절개가 들어가고요. 이곳으로 실을 넣어서 턱선의 가장 깊은 부분을 지나서 반대쪽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목과 턱이 이루는 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목걸이를 겉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목걸이 엘라스틱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이 중년의 이중턱에서는 아큐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번 피부를 수축시키고 또 목걸이 엘라스틱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조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구정우님이 그 효과 얼마나 가냐고, 탄력실이 효과 얼마나 가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매는 거는 사실은 그게 풀려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게 지방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근육도 내려오긴 하는데, 이렇게 올려진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흉살이 거기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이 살이 그 턱 밑에 있는 천정에 올라가서 유착이 되는 거거든요. 왜 아까 왜 땡김이라고 이렇게 얼굴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게 똑같은 건데, 땡김이는 바깥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안쪽에서, 살 안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결과를 이 수술이 사실은 그렇게 한 지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이 수술, 이 턱선을 이 엘라스틱굼이라는 탄력실로 이렇게 올리고 지방흡입하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올리면은 그게 실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지만 이 위쪽으로 그 유착된 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녹는 실이나 이런 거에 효과하고는 조금 다른, 그거 기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턱 라인이랑 좀 잘못됐네. 턱 라인이랑 볼살 고민이 많으시죠. 얼굴을 가장 커 보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년에서는 먼저 우리 신부볼 지방 제거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신부볼의 위치는 관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미세하게 생기는 보조개 뒷부분, 즉 우리가 볼살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이렇게 넓게 내려와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독살이라고 하는 부분과 윤곽이 일치를 합니다. 신부볼 지방 제거는 우리 피하 지방 흡입과 달리 얼굴에 되게 깊은 층에 존재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 때문에 피부가 처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환자가 얄쌍해지고 싶은 부분이 신부볼 이 위치와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지방 흡입보다는 신부볼 지방 제거술을 저는 먼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렵한 턱선이라고 하죠. 이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턱뼈의 윤곽이 살짝 드러나는 턱 라인을 다들 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방 흡입을 시행해야 합니다. 피하 지방을 빼줘야 되는데 이중턱과 함께 젊은 분들이 가장 빼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중년 분들은 여기에 그냥 지방 흡입만 하면 되느냐? 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지방 흡입의 범위가 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굴의 아래쪽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만 하면은 처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는 피부를 달라붙게 할 리프팅 시술 혹은 수술을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요.
그래서 아큐 레이저, 아까 계속 나오지만 아큐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피부를 조금 수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실을 이용해서 여분의 피부를 리프팅해서 얼굴에 밀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스킨 보톡스나 아니면 울세라 슈링크 같은 어떤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에 의한 해결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중년에서 이제 팔자 주름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나? 어쨌든 세 번째 이제 팔자 주름인데, 이게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 지방 흡입을 흔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동안 성형, 우리가 동안 성형, 리프팅 이런 걸 할 때 좀 보조적으로 많이 지방 흡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팔자 주름이라는 거는 이 앞광대 패드가, 앞광대 이 지방 패드가 나이가 들면서 내려오면서 이쪽 주름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팔자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의 단면을 보면은 뭐 오른쪽 그림과 같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앞광대 지방 패드가 이렇게 팽팽하게 있다가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면서 이쪽에 주름이 심해지는 거를 우리가 팔자주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부분에 필러라든지 지방이라든지를 넣어서 팔자 가리기를 하는 게 팔자 시술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하면은 얼굴이 커 보이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처진 앞광대 이 패드 부분을 지방을 조금 흡입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필러라든지 지방을 조금 주입을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더 좋은 수술이다, 더 맞는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 팔자 위에 광대 지방 패드 이 부분을 이렇게 기계의 도움 없이 직접 손으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 부분의 지방 흡입은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흔하게 하진 않고요. 안면 거상을 포함해서 리프팅 수술에서 팔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보조적인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꼭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이 흡입 부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처질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하고 이거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단독으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네.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패스하시면 네? 네. 네. 아니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줄어든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좀 흐리네. 이렇게 시꺼멓지.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애슐리 주드라는 배우예요. 이게 요새 왜 어디지? 탑건 매버릭이 난리더라고. 그게 아주 난리인데, 거기서 되게 그 1편에서 유명한 그 말 킬머라는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아주 열연을 했던 그런 배우인데요. 애슐리 주드라고.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약간 볼살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볼살이 있어. 이게 메리오네트 라인이라고, 요 지금 탑건에는 안 나와요, 이분이. 탑건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애슐리 주드의 이 옆 얼굴이 이렇게 그 볼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때가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부터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방이 있고 이게 처졌거든요. 이 사람 어렸을 때 사진이래요. 이게 이제 그 2009년에 무슨 크로싱 오버라는 영화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 2009년의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볼이 통통하고 예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간 샤넬 누구죠? 그 사람? 인간 샤넬이요? 그 있잖아. 걸그룹 누구야? 제니도 약간 볼이 저렇게 나와 있잖아. 저렇게. 네, 닮은 것 같습니다. 예? 닮았죠. 네. 이게 제니하고 닮은 게 뭐냐면 저 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메리오네트 라인 위쪽에 있는 약간 요 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저게 젊었을 때는 매력적이지만 사실 금방 처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약간 요게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이렇게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리는 그런 걸 좀 그러니까 그 올리는이 아니라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이 오늘 방송의 제목이 동안의 두 가지 방법, 지방을 이용한 하나는 지방 흡입, 하나는 지방 주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 사람 보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렇단 말이죠. 배가 이렇단 말이죠. 지금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죠? 한 40대 정도는 돼 보여. 왜냐하면 지금 위에 배 위쪽 살은 없어요. 근데 배 아래쪽이 살이 있어. 왜 배 아래쪽만 살이 쪘을까? 왜 배가 아래쪽만 살이 쪘을까요? 이건 배 아래쪽만 살이 찐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이 살이 쪘는데 그 살찐 지방이 아래쪽으로 처진 거죠. 지금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40. 그쵸? 20대 같지 않죠, 장매령님.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거죠. 살은 골고루 쪘든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얼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거든요. 근데 지방 주입이라는 거는 야, 여기 처지고 여기는 꺼졌어. 그러니까 여기다 지방을 넣어. 그래서 아래 위를 맞춰. 그게 지방 주입이야.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꺼진 위쪽 부분에다 지방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는 아래쪽에 지방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쪽에는 지방 주입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아래쪽에 지방 흡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 항상 우리가 복부를 보면 나이가 조금 나이를 먹으면은 아랫배가 불룩해지잖아요. 그게 지방이 위에서 아래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그러나 골반을 넘어가진 못해. 그러니까 골반 위쪽으로 살들이 이렇게 도톰하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골반 위에 모여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거지, 그 위쪽에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위아래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브핸들은 빼야 되는 거지, 러브핸들 위에 러브핸들 같은 또 다른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팔자주름도 마찬가지예요. 팔자주름도 지금 원래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팔자주름이라 하고 이 복부 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완만하게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방 조직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쪽은 이렇게 줄어들고 볼륨이, 아래쪽은 이렇게 불룩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불룩한 데를 못 보고 그 위쪽에다가 지방을 넣으면은 얼굴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얼굴이 이따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꺼진 걸 개선했다고, 노안이 개선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주름이라는 건 결국 팔자주름이라는 경계선 위에 있는 살들이 그 팔자주름 위쪽에 언덕을 만드는 거거든요. 팔자주름이 깊어진 게 아니라 팔자주름 위쪽에 저렇게 언덕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언덕을 줄이고, 그리고 그 언덕의 위하고 아래쪽에는 가볍게 지방 주입을, 그때는 이제 지방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주입하고 지방 흡입하고가 서로 잘 컨비네이션이 돼야지 제대로 된 시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지방 주입을 하니까 제일 사실 많이 하는 게 지방 흡입 안 하고 그냥 지방 주입만 한다는 거죠. 리프팅도 안 하고 지방 주입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얼굴이 너무 커져서 결국은 수술한 느낌이 나는 이상한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선풍기 아줌마라고 있잖아요. 선풍기 아줌마는 성형수술한 게 아니에요. 뭘 자꾸 넣은 거지.
꺼진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꺼지고 그 꺼졌던 거는 어디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걸 착각하고 위쪽에다 자꾸 뭔가를 넣어.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자꾸 뭔가를 넣어서 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룩한 언덕, 그러니까 팔자줄은 바로 위에 언덕은 줄여주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와 그 위쪽에 있는 함물에 여기서 뺀 지방을 채워주거나 그거 가지고 좀 모자라겠죠? 딴 데서 지방을 채워주는 거죠. 네, 그렇죠. 최범계님 콩기름 넣었어요. 콩기름 그때. 예. 그게 병원에서 맞은 주사도 아니라 자기가 넣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선풍기 아줌마 평범했을 때 진짜 예뻤죠. 원래 그 이쁜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걸 더 못 견뎌해요. 진짜 못 견뎌요. 나이가 드니까 그냥 젊었을 때부터 그냥 고만하고 뭐 그렇게 평범했다 그러면 사실은 나이 든 거를 그냥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 근데 진짜 이쁜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네. 이게 그 진짜 그렇다고. 그런 걸 이제 아직 사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진짜 그거 많이 느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당기는 안면거상의 기본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한 10분, 15분은 지방흡입해요. 이 아래쪽 부분에 턱 밑 지방흡입하고 볼에 있는 지방흡입하고 또 볼에 있는 심부지방 빼고 처음에 한 10분, 15분은 그거 합니다. 안면거상.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도 다 밑에는 지방흡입을 해드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아래 이건 이물질 들어가 있는 거, 이물질도 우리가 그 지방 흡입을 통해서 빼낼 수 있는 부분은 빼내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턱 밑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근육 자체가 처지는 경우는 조금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그거예요. 의사들한테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해요. 그러면 모르는 의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선생님들 말고, 성형외과 의사들 말고 그냥 이 다른 뭐 내과 선생님들이나 뭐 외과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 좀 아실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 페이셜 러브 안면신경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방 흡입을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지방 흡입 자체가 안면신경하고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그 얘기를 슬라이드를 따로 안 준비 안 했군. 어쨌든 이렇게 얼굴에 안면신경이 있지만 캐뉼라, 끝이 뭉툭한 캐뉼라로 지방 흡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좋다고 아주 신기하다고 한 그 아큐스컬프, 사실 그거는 약간 화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에도 초기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내가 저번 주에 봤는데 어느 선생님 보면 아큐스컬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은 그거 내가 절대 말리고 싶은 성형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큐스칼프라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잘 피해서 피하층에서 또 너무 피부 쪽으로 가지 않게 잘 시술을 하면 생각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죠. 사실 우리가 약 중에서는 독약에 가까운 약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약들을 제대로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아큐스컬프나 지방 흡입이 사실 얼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 안면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제가 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의 부작용하고 얼굴 지방 주입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 주입하는 거나 지방 흡입하는 거나 거의 부작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캐뉼라, 그러니까 끝이 뭉툭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은 안면신경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끝이 날카로우면 그건 다치지. 근데 끝이 뭉툭하면은 안면신경 손상 가능성 굉장히 줄어듭니다. 또 또가 아니라 얼굴 지방 흡입이나 얼굴 지방 주입이나 얕은 층에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 흡입에서도 딱딱해지고 지방 주입에서도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 딱딱한 걸 어느 정도
그 케이모플라지 캄프라치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층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아큐스칼프 보면은 그 아큐스칼프 그 붉은 빛이 너무 많이 밝으면 그건 얕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지방 주입도 마찬가지예요. 얕은 층에 하는 거는 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얕은 층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층에서 하셔야 된다. 또 얼굴에서 지방 흡입, 지방 주입하는 거는 보통 19게이지 정도를 쓰거든요. 19게이지면은 지금 이 바늘의 바깥쪽 외경이 한 1mm 남짓, 1mm 남짓. 그러니까 18게이지는 한 1.27mm. 뭐 되게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 주입이나 지방 흡입이나 하는 거는 18게이지나 19게이지 얼굴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늘의 굵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몸에서 할 때는 몸에서의 지방 흡입은 훨씬 저거보다 한 3mm 정도 하죠. 3mm, 4mm, 5mm, 5mm까지 있나? 3mm, 4mm 네. 그 정도, 2, 3, 4mm 정도 하죠. 그죠? 네, 1mm짜리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바늘 굵기를 잘 조절하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맨 앞부분이 안 돼. 네네. 안면거상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이게 환자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술하면서 초반에는 지방 빼고 우리 심부볼 제거하고 이거에 시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에 살이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얼굴이 조금 크시거나 아니면 남자분이거나 약간 이런 경우에는 뭐 한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얼굴이 되게 작고 살도 별로 없고 지방도 별로 없는데 이제 처짐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뭐 한 2시간 반 네. 정도 걸리면은 뭐 적당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걸린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시연님, 얼굴 전반적으로 처짐이 있는데 이중턱 지방 흡입과 엘라스틱군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얼굴 처짐은 따로 리프팅을 해야 할까요? 이중턱 지방 흡입이랑 엘라스틱 굼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하악뼈 아래쪽 부분을 리프팅하고 해결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얼굴 전반적으로 처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안면, 뭐 중안면 이쪽이 처졌다는 말씀이실 텐데, 그거는 아마 상황에 따라서 따로 리프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당연히 하면 다 좋죠. 근데 뭐 사실 얼굴 처짐의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끝판이 바로 이제 아래쪽 턱 아래쪽 부분이니까 제 경험으로 아래쪽만 개선해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아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파이널하게 그 조직들이 모이는 부분이 거기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그게 우리가 이제 김학영 원장이 전문으로 하는 안면거상만큼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네. 신미나님, 저는 광대뼈가 양쪽으로 나와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광대뼈? 광대뼈 옆광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별로 지방이 두꺼운 부분은 아니라서 여기가 튀어나와 보인다면 사실 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광대 축소. 네, 광대 축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물론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튀어나온 게 느껴진다면 여기는 뭐 비교적 그 얼굴의 두께가 얇은 부분이라서 아마 뼈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광대뼈가 나오는 건, 광대뼈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젊어 보이는 사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신미나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광대 축소를 하면은 조금 처짐이 네.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광대뼈는 뭐 당연히 지방이 아니라 뼈일 가능성이 높죠. 뼈죠 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광대 수술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거든요. 회복도 빠르고. 그러니까
광대뼈 축소를 덜컥 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처졌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걸 과연 정말 줄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인드님, 얼굴 볼륨을 위한 지방 주입과 콜라겐 생성 주사와의 차이점, 장단점. 이거 어렵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콜라겐 생성 주사.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콜라겐 생성 주사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그거잖아, 저거. 잘 모르겠는데. 저거잖아요, 저거. 왜? 그러니까 저희가 콜라겐 생성 주사가 그 뭐더라? 아니 그 있잖아. 스컬트라. 스컬트라지. 그걸 얘기하는 네. 거죠. 예, 스컬트라. 예. 스컬트라가 전 딱 한 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스컬트라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그 승인을 받는 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는 얼굴이 이렇게 바짝 진짜 말라서 얼굴에 볼륨을 주고 싶은데 지방이 없거든, 배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콜라겐 생성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필러는 아닌데 넣어서 콜라겐이 생성돼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말 진짜 하이 테크놀로지 제품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그 노화를 동반한 얼굴 꺼짐이 있는 분들은 복부나 이런 데 지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주입을 하면 되지, 구태여 저런 콜라겐 생성 주사, 그러니까 그걸 스컬트라를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스컬트라는 조금 딱딱한 문제가 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주입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진짜 운동 많이 하고 또는 뭐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에이즈 환자 같이 아주 정말 린 바디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장매령님, 지인이 지읍하고 이중턱을 묶었다고 하던데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40대 중반이라 망설여져요. 이중턱을 묶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중턱을 묶었다는 거는 좀 사진에 띄었는데요. 우리 그 사진 뺐어 또. 네, 안 보여? 아니 이게 저기 있을 거예요. 이거 빠진 것 같다. 이 사진 좀 나오는. 그 사진 빠진 것 같은데 돼야 돼.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까 이중턱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도 턱 아래 이렇게 침착이 쌓이게 되는데, 축적이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 근데 사실 여기 보이는 이런 윤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근육, 이제 활경근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이게 앞부분에서 늘어진 건데, 이거는 아무리 뒤에서 당겨도 이 앞부분에 벌어진 거는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절개를 해서 이 근육들을 묶어주는 수술을 이중턱 묶기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중턱 묶기 수술 때문에 더 생기는 부작용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 굳이 얘기하면 이제 지방 흡입한 거랑 똑같이 초반에 여기가 좀 딱딱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본드가 생겨가지고 조금 울퉁불퉁하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방이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늘어진 거라면은 이중턱 묶기 수술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대 중반이라면 아직 그러실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경근이 40대에 처지는 건 저는 못 봤어요. 활경근이 처지려면 최소한 60대 후반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아마 40대 이중턱을 묶었다고 하는 거는 글쎄 그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엘라스틱 꿈을 한 게 아닐까 목 엘라스틱 꿈 한 거 아닐까요? 40대 활경근이 처지는 경우는 나는 못 봤어.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그분
그 대단한 부작용은 뭐 어떤 경우든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목이라서 무섭잖아요. 아니, 목에 이 오히려 그 우리가 수술하는 이중턱과 팔경근을 수술하는 부분에 그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그런 구조들이 없어서 그 성형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거 포에니님 이중턱 예방법이 없을까요? 평소 생활 습관이나 지방 흡입 무서워요. 근데 이중턱 예방법은 사실 있긴 어렵죠. 근데 거기 지방 흡입 무섭다는 말씀에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방 흡입이요 무섭죠. 예, 그게 요새는 지방 흡입에서 그런 뉴스가 별로 안 나오죠. 한 10년 전만 해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 지방 흡입하다 어떻게 됐다고? 네. 그죠? 뭐 숨졌다. 얼마 전에 났습니다. 진짜? 네. 진짜. 네. 근데 지방 주입이 아니라 지방 흡입. 네. 그거는 사실은 볼륨의 비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나 복부나 이렇게 지방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 메가 석션이라고 그러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 그 덩어리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의 주요한 부분을 막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그 볼륨을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빼면은 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 있죠. 쇼크라고 해서. 예,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끔가다 그런 문제가 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는데 얼굴에서의 지방 흡입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에서 아무리 많이 제거를 하더라도요. 30cc를 못 넘을 거예요. 네, 그죠? 여기 턱 밑에 있는 거 30cc면은 지금 요게 지금 200cc 정도 되겠죠, 이게? 200cc 요 정도가 200cc인데 요거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요거에 지금 밑에 요만큼 찰랑찰랑. 그거 빼가지고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지방흡입 어떻게 지방흡입에서의 부작용은요. 그런 문제는 안 생겨요.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깊이에서 딱딱한 거를 고르게 만드느냐. 그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중턱 예방법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살을 빼면 이중턱도 없어지지. 맞아. 살을 그냥 찌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PD님, 포에니님 앞쪽 질문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게 제가 이거 살짝 뛰어넘은 거거든요. 포에니님. 네. 킨다님, 얼굴이 자주 붓는 사람들은 얼굴살이 많은 건가요? 성형외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냥 제 경험상에 따르면요. 네. 얼굴살이 많으면 얼굴이 더 자주 붓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지방층이라는 게 우리 조직 중에서 상당히 성근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글다는 게 이렇게 그 컴팩트한 조직이 아니란 말이지. 그 컴팩트하지 않은 조직은 마치 솜과 같이 물을 많이 머금으면 부피가 확 늘어나고 물이 빠지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얼굴이 자주 붓는다는 거는 붓지 않을 때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지방이 많으면 어떤 때는 부피가 이따만해졌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살을 아까 말씀드린 뭐 신부볼 제거, 저희 신랑 신부의 신부가 아니라 깊은 층에 있어서 신부예요. 신랑 신부의 신부가 아니야.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빼내는 방법이라든지 이 피하층에 있는 걸 아까 아큐레이저나 지방 흡입으로 제거하면은 당연히 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부어있을 때와 붓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거 이제 성형외과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용인님 팔자주름 시술도 하나요?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네, 팔자주름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자주름 시술이라는 거는 안면 거상의 그 부속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 필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술이요? 시술, 네. 수술이 아니라 네. 시술. 네, 그쵸.
10분. 네. 네. 근데 시술로 그러니까 팔자주름 너무 많이 넣으면 그 저기 여기 어떻게 되냐면 그 입 주변이 튀어나와서 약간 저기 안 이뻐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자주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된 여배우를 보고 정말 통탄을 했다니까. 너무 이쁜 사람인데 팔자주름에다가 필러를 잔뜩 넣어가지고 마치 진짜 돌출입처럼 됐다고요. 그게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돌출입 수술을 하느라고 진짜 몇 미리를 집어넣으려고 뼈 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팔자주름이 팔자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은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이 안 이뻐진다는 거죠. 빅토리님,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 스트레스, 이마 거상술을 하면 주름이 없어지나요? 선생님 한번. 이마 거상술을 하면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 거상술을 하는 목표가 크게 세 개인데, 첫 번째 눈썹 파수로 인한 눈처짐 해결하기 위해서, 눈썹 올리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 미간 주름, 이 미간 근육을 좀 약하게 해서 미간 주름 피려고 하고요. 물리적으로 당겨서 이마 주름 피려고. 이 세 개 때문에 보통 이마 거상 수술을 진행하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은 다 눈처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되는 줄 아는데, 미간 주름이랑 이마 주름도 상당 부분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눈썹과 눈처짐을 위해서 이마 거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이마에 주름 없애는 게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개선이 되는데, 보톡스처럼 아예 그냥 깨끗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움직일 때는 다시 생기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 거상을 하더라도 움직이면 주름이 생기는데, 그게 또 불만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움직일 때는 생겨야지 자연스러운 거죠. 젊은 사람들도 생기는 거니까. 네, 질문 몇 분 답 못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저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박현아 교수님 뒤쪽에서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